그렇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딱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아침 먹잖아. 아침 다 먹어요. 아침? 네. 다 선이도 아침 먹어요? 네. 동민이도 아침 먹고. 예. 먹고. 그래서 아침을 이제 보통 선생님이 차려 먹어요. 아침에. 네. 특히 이제 토요일이면은 애들이 이제 자고 학교 안 가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챙겨 먹는데 근데 오늘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까 말까. 왜냐면 어제 좀 속이 안 좋아서 약간 이제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했어. 선택을 이거를 먹을까 말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안 먹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죠? 먹는 것도 선택이지만 안 먹는 것도 선택이니까 고민을 하다가 맛있어 보이는 게 있더라고. 바나나가 있더라고. 바나나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딱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먹고는 싶고 썸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그럴 때 있잖아요. 속이 안 좋은데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먹으면 분명히 탈 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눈앞에. 선생님 같으면 막 피자 이런 거. 피자나 뭐 아니면 뭐 맛있는 고기. 소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맛있어 보이 딱 있으니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은 먹어요. 대부분은. 그쵸? 써니 그렇지? 네. 대부분을 먹어. 그리고 탈이 나. 그리고 이제 다시 깨닫는 거지. 이게 아니었구나. 먹지 말걸. 그래서 사실 오늘도 수사 선생님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가. 어제 받아놓은. 어제 그거 했었어요. 어제 맥도날드에서 55명한테 공짜로 햄버거를 줬어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밤에 퇴근하면서 다 신림점에 가갖고 42번째로 앞에 41명 있더라고. 그래서 42번째 기다리다가 다 받아놨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안 먹고 오늘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사실 그게 먹고 싶어서 사실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건 아닌 거야. 이거 먹으면 진짜 탈난다. 그래서 그 대신에 바나나를 먹은 거예요. 다행히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다행히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선택의 기로.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에 날씨가 추운데 한여름 올까 말까. 그렇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점심때 이 짱깨집에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고민 많이 했죠. 그거는 난제죠. 난제지. 풀 수가 없는 평생에 풀 수가 없는 난제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짬짜면이 맞아. 짬짜면. 그건 또 맛이. 그 맛이 없어. 맞아. 항상 그렇게 해줘도 맛이 없어.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 이런 그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특히 뭐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크게는 뭐 예를 들면 대학에 가는데 과를 어디 가느냐.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군대 취직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유학을 가야 되냐. 그 취직할 때도 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뭐 A라는 회사를 가야 되냐 아니면 B라는 회사를 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뭐 쉽죠. 다른 거 뭐 짜장면 짬뽕 먹을 거 그냥 어쨌든 뭐 오늘 짜장 먹고 내일 짬뽕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좀 큰 문제 있잖아요. 내가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취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1년 이상의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를 딱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 많이 고민들 하죠. 이 딱 그 요즘 이렇게 나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일 때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이 장래가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들도 고민하지만 외국에서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보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외국의 어떤 그런 유명한 분들이 강의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테드라고 그래서 TED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그런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인데 그거를 이 홈페이지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 테드가 영어로 강의하니까 저렇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쓰라고 이렇게. 갖다 쓰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가져와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한번 어떤 내용이냐를 볼까요? 첫 번째 제목은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선택의 폭을 줄일 것. 이 제목이에요. 처음 나온 한번 그 내용을 성심이가 영어는 잘하니까 할 데 없고 다 알잖아요. 말을 다 아니까 굳이 영어를 알지 않으면 되고 한글만으로 읽어볼게요. 모든 서구 선진국 사회의 공식적인 믿음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연대하려면 개개인의 자유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개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극대화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선택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자유를 얻을수록 그들의 행복도 늘어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하고자 하잖아요, 모두가. 근데 행복하고자 하면 일단 내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그래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 일을 막 고되고 내가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충분히 주어지면 내가 자유로우면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자유가 자유가 충분히 주어지려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선택할 게 많아서 그걸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자유롭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유롭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뿐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먹고 싶어.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싶어. 아니면 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멋진 스포츠카를 딱 뽑아가지고 딱 보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되게. 그죠? 써니 어때? 써니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요? 예쁜 거? 예쁜 거 많이 사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가지면 이제 행복하잖아요. 아니면은 멋진 남자친구를 또 가지고 싶은 것도 그죠? 그 안에 있는 거지, 그 마음 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쁘면 더 좋잖아. 멋지고 예쁘면. 근데 그 예쁘고 멋진 여자나 남자가 한 100명이 있어 내 앞에. 내가 고를 수가 있어 마음대로.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해봐야 어때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딱 거기서 마음에 탁 드는 여자를, 딱 마음에 드는 여자를 딱 골라서 애인이 되면 정말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내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요. 뭐 요거를 써니가 영어를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는데 아니고도 상관없어요. 네. 이러한 선택 과잉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선택의 폭이 자유 대신 마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능한 선택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마비되어 오히려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선택할 때 뭐 내가 물건을 고르는데 한 3-4개만 있어요. 물건이.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서 좀 고민하다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진처럼 사진에 보면은 그게 어떤 그 마트인가 봐요. 마트에 그 드레싱 있잖아요. 드레싱 이렇게 그 샐러드에 뿌려 먹는 소스. 그것만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마트에 갔더니 그 샐러드만 그만큼 진열되어 있는 거야. 뭐 750개인가? 뭐 이렇게 진열되어 있대요. 샐러드만. 샐러드 소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이거. 뭘 골라야 되나.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몇십 개 되잖아요. 750개가 있다는 거예요, 750개. 그래서 이 교수 말은 또 750개를 가지고 또 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맛을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만 개, 수만 개가. 근데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생각이 딱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내가 그냥 먹던 거, 그래서 옛날에 먹어봤던 거 이런 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선택을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 선택이 너무 많아지면 과잉 선택이 돼버리면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마트에 갔는데 그렇죠. 예쁜 거 올라가서 갔는데 선이야. 예쁜 걸 딱 올라갔는데 예쁜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격이 다 비슷해. 그러면 너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또 이게 아무거나 딱 고르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개가 막 있어서 내가 딱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 선택을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딱 보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후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걸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행복했던 경우가 옛날에 선생님이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런 이름의 가게가 있었어요. 이거 알아요? 오락실 들어봤어요? 오락실. 요즘에 뭐 PC방 이러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 선생님 때는. 농민이 알아요? 오락실 들어봤어요?
가봤어 우리? 네. 요즘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다니면서. 근데 옛날에는 이게 동네마다 여러 개가 있었어. 그리고 요게 딱 들어가면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민이 알 거야. 이만한 기계가 있잖아. 예. 그리고 화면이 있다만하고 그리고 이제 조이스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여기 버튼 한 두세 개 있고 이렇게 된 큰 기계가 있었어. 여기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씩 알아? 근데 이렇게 큰 기가 이렇게 화면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스틱이 있고 버튼이 이렇게 있는 그러면 이제 오락기가 있는 오락기가 여러 대가 쫙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 오락실에 들어갈 때마다 되게 행복했어요. 할 때마다 이게 오락기가 어떤 걸 할까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까 이것 때문에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중학교 때였던 거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였는데 거의 매일 여기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새로 나온 게임이 있나 없나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게임은 잘해야 되잖아. 또 경쟁심 있잖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하고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내가 오락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니까 이건 어떤 거였냐 알고 보니까 이런 데도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은 옷을 되게 옷 고르는 거에 되게 힘들어요. 옷 고르는 게. 그래서 옷을 고르러 이제 뭐 백화점이나 아웃렛이나 딱 가면 눈이 아파. 들어가자마자 보기도 전에 눈이 아파. 눈이 막 충혈이 돼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막 숨이 가빠져. 저만 그런 써니 안 그렇지. 써니는 좋지 막 힘나고 막 힘이 막 쏟아나고 기운이 막 나고 그러는데 선생님 이상하게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옷을 사주겠다고 어디 막 이렇게 데려가면 들어가자마자 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백화점만 가면 그러더라고. 백화점이나 옷 파는 가게만 들어가면 그러는 거예요. 막 골라보라고 하는데 옷도 많잖아. 고를 때 바지도 뭐 청바지도 종류가 여러 개고 위도도 막 비슷한데 여러 개 들어. 비슷한데 내가 보기 다 똑같은데 다 다르네 이게. 골라보라고 하니까 막 눈이 아프고 막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거죠. 이게 선택이 과잉이 돼서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몸의 기능. 그래서 결국에는 이럴 때 이렇게 가면은 제가 고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골라줬어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처음에 딱 보이는 거. 처음에 보이는 딱 가게 가서 그냥 처음에 보이는 옷을 딱 사버려요. 선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비감이 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아봤더니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알아요? 페이스북 알아요? 페이스북. 요즘 대부분 다 페이스북 하잖아요.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에요. 되게 젊어요. 되게 어린데 억만장자죠. 억만장자. 근데 이 친구한테 인터뷰한 적이 있었나 봐요. 어떤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떤 기자가 근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크, 당신은 어째서 항상 똑같은 티셔츠만 입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항상 똑같은 티셔츠 입었나 봐. 어디에 가도 어느 식당에 가도 항상 비슷한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니까 기자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신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커뮤니티를 가장 잘 키운 것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결정만을 내리기 위해 제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운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 외에 기타, 옷 같은 한심하고 가벼운 것들에 제 소중한 인생의 에너지를 전혀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생각하고 이 마크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죠? 옷같이 한심하고 가벼운 것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 마크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선택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것에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거다. 그 이외의 것은 내가 최소한으로 거기에 기운과 에너지를 쓰겠다. 그러니까 뭐 옷이 결코 한심한 게 아니에요. 써냐 옷 고르는 게 결코 한심한 게 아니야. 아주 좋은 건데 그냥 이분이 하는 얘기가 비유하자면 내가 이제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있으니까 내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에너지나 시간을 덜 쓰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 오락실에는 내가 오락실이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 여기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한 거고 옷 고르는 거 너무 힘드니까 여기는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했던 거죠. 저도 모르게. 그래서 오히려 선택이 많으면 내가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택이 너무 많으면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게 어찌 보면 더 우리한테 더 유익하고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그 중요한 선택 뭐가 정말 중요한지는 아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선택을 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 우리가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어떻게 하는데 내 기분을 다스리는데 이런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쏟잖아요. 막 불안하면 이 불안을 어떻게 없앨까? 우울하면 이 우울함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또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너무 많이 기운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에는 내가 충분히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말이 뒤바뀌어 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하게 사는 거잖아요. 선하게. 그렇죠? 내떡서기를 하고 비방하지 않는 거.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 세상을 투웨이로 바라보는 거. 인정하는 거죠. 작동대를 인정하고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동대와 달동대 모두를 인정하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데 내가 내 어떤 에너지를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는 감정이나 그런 불필요한 사소한 것들에 너무 많이 우리 기운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 생각난 게 있는데 사주 봤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시수과장님 사주를 봤대요. 어제 가서 사주를 보셨어요. 제 사주 저번에 얘기했죠. 제 사주 이거 안 했어요? 하나는
그 얘기 안 했어요? 맞췄잖아. 형식을 맞췄잖아 그때. 근데 어. 자세한 걸 얘기 안 해주셨어요. 선생님 사주하면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총기 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게. 예.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사주를 본 결과 두구두구두구 제왕의 사주가 나왔어요. 박수.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제왕의 사주가 있어 선생님이. 그래도 그냥 나왔다고 하니까 기쁘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훈영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결코 좋은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왕자가 많았잖아. 왕자가. 그래서 왕 밑에 왕은 자손이 많잖아. 왕자가 많아.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잖아. 한 명만. 그럼 나머지 왕자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죽여버렸어요. 한 50% 이상이 다 죽고 나머지는 막 귀양 보내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소환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사주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주. 죽을 수 있다는 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왜 이 사주가 나왔냐 그랬더니 그 사주를 보면 이렇게 8개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가 내 뿌리가 되는 그런 글자들이에요, 이게.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말하는 건 한자로 보면 뭐 인신사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글자라는 거죠. 서로 충돌하고 극하고 이런 글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계로 따지면 12시인데 12시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동서남북, 동서남북 방향 이렇게 인신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관계에서 충이 많다는 거야.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이게 뭐 한두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뿌리에 다 깔려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운명이 순탄치가 않다는 거야, 이게. 충이나 형이 많으면 운명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야. 수시는 어땠어요?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충이나 형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안 하시던데. 그러면 되게 무난한 거예요. 좋은 사주예요. 사주를 보면. 근데 선생님은 이런 충이나 형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무난하지 않은,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사주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다 꽉 차면 어떻게 되냐면 쿠데타 사주라요. 쿠데타 알죠? 뒤집는 거. 이게 쿠데타 사주를 해서 이거 뒤집어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의 사주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왕이 아니라 워낙 충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사주라는 거예요. 의미 어때요? 좋은 거 같아요? 이 사주. 예. 왕이니까 어쨌든 네.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했어. 나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다. 언젠가는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주. 쿠데타라고 해가지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이게 인신사회가 물론 이거 위치는 다른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좀 부딪힌다는 거예요. 크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소원 형님이 사주를 봤어요. 남의 사주 말해도 되는 거였는데 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가서 얘기할게요. 시소원 형님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인생이 순탄한 거지. 제목이 순탄하진 않은데 그렇게 순탄하진 않은데 사주로 또 순탄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게 재운이 있대요. 재물은. 저는 이게 없어. 재물은 없어. 재물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처신을 잘해야 돼. 영도한테 붙을 것인지 시소한테 붙을 것인지 그때 맞춰서 뭐 이렇게 뭐 먹을 게 필요하다. 선물이 필요하다면 이쪽에 붙어야겠죠. 그죠?
근데 나를 한번 바꿔보겠다, 우리나라를. 뒤집어보겠다. 전 세계를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 저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또 관원이 있다, 관원. 관원이 많대. 이거 많아. 관원은 저거예요. 명예, 관직에 오르는 거. 근데 이게 이 많으면 좋잖아요. 관원이 많으면 네. 성공할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근데 홍정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나쁜 거라는 거야. 이게 나쁜 사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서 봤을 때는 없는 거나 많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너무 많아. 사주에 돈이 너무 많으면 내가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우리 로또 된 사람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진 얘기? 대부분 금방 봐요. 금방. 그 전 상태보다 더 안 좋아져요. 그렇죠? 완전히 뭐 저기 노숙자 되고 막 그래 보면. 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구설수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너무 높이 올라가면 욕을 먹게 돼 있어. 내가 했던 어떤 그러한 잘못들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옛사람들이 항상 높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생각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 많아도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선택이 너무 많아도 선택할 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적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다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이제 가장 우리한테 유익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예요. 4개가 더 있어. 나머지 4개는 더 재밌어요, 이게. 다음 시간에 차차 하기로 하고, 이제 다시 우리 경목역을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이어서 접인장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유복 선생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해박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되니 만일 내가 학문의 뜻을 두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학문하는 선비를 찾을 것이요 학문하는 선비도 또한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저 말로는 학문을 한다 하나 문정의 답객이 많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반드시 그가 좋아하는 바가 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되니 내가 만일 학문의 뜻을 두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학문하는 선비를 찾을 것이요 또 학문하는 선비도 또한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많죠. 우리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시험 기간 되면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공부하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도서관에 와서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하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기억해 보면은 어떤 친구는 평상에서 공부하기 편하다는 거죠. 평상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 명이 앉는, 옛날에 보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면 이렇게 도서관 보면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칸막이 없이. 예. 그렇죠. 요즘에도 있죠. 그게 있어요. 근데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 있는 게 좋아. 칸막이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칸막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 집에서 하는 게 좋다고. 근데 이게 시험 때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다 힘들면 그냥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 그쵸?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1시간마다 2시간마다 나왔을 때도 그 친구가 있고 공부가 좀 안 돼가지고 1시간마다 나왔을 때도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잖아. 나랑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그 자판기에 딱 나와서 커피 마실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 깨달았어. 왠지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통신이 알 것 같아. 그 이유. 그냥 친구들하고 커피 학교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도닥거리다가 이제 남들 안 할 때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나와 있는 거야. 항상 도서관에 있지 않아 보니까 항상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나오면 얘랑 커피를 마시고 얘가 나오면 얘랑 커피 마시고 하니까 나올 때마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성적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제시 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이러면서 자기는 도서관에 나와 있다. 공부하러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비가 이제 학문에 뜻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주변에 집중해 봤더니 이렇게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와서 계속 노닥거리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정말 공부를 하는 거냐, 정말 뜻에 든 거냐, 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로는 학문을 한다 하나 문정에 잡객이 많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속으로 보내는 자는 반드시 그가 좋아하는 바가 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된다. 이게 실제로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우리 제천에서 보면 이 제천 가봐서 알지만 되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되게 산 시내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산 중턱에 이렇게 있어서 버스도 뭐 하루에 한 대밖에 없고. 근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스케줄 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죠. 고전의 향기, 그 다음에 한방 도인법,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훈장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는 또 그 제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런 기체조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몸풀기라고 하는데, 몸풀기 운동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인연이고 우연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막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와서 이제 좀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이제 이분이 되게 바쁜 분이에요. 바쁜 분인데 바쁘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또 오게 돼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이 뜻을 같이 하게 돼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지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그런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몸에 좋은 한방 체조를 갖춰주겠다. 라고 우리의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우리 그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된 거고. 훈장 선생님 아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집에 여기가 아니신데 와서 상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해주시잖아. 사주도 봐주시고, 고정 강의도 해주시고, 같이 아침마다 산행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런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을 힐링을 위해서 뜻을 냈더니 생각지 않게
귀인들이 오시는 거예요. 귀인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타조풀이 보면 귀인이 온다.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귀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귀인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그 예전에 원장님 하시던 밴드가 있었는데 이 밴드에서 공연하러 왔어요. 그냥 한 번 왔어 공연하러. 근데 그분들이 하루 같이 있다 보니까 원래 한 번만 올라오려 했는데 매달 마지막 날에 한 번씩 오겠다는 거예요. 정기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기 공연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좋은 뜻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우리 농민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절하고 파는 예는 미리 결정할 수 없으니 대개 아버지의 지부이면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동네에서 나이가 15세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벼슬의 품계가 당상이고 나보다 10세 연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마을 사람으로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하되 그 사이에 높이고 낮추는 자잘한 예절은 때에 따라 알맞게 할 것이요 또한 반드시 이 예에 구애될 것은 없으니 다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뜻을 가슴속에 두는 것이 옳다. 시경에 이르기를 온순하고 공순한 사람이 덕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통 뭐 나이가 많고 아버지 친구면은 당연히 뭐 인사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형의 뭐 형제 친구라든지 연상인 사람한테는 뭐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뭐 경배했을 때 인사하고. 근데 꼭 뭐 여기서 보면 15세 이상, 10세 이상, 20세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밑에 보면 다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뜻을 가슴 속에 두는 것이 옳다. 시경에 이르기를 온순하고 공손한 사람이 덕의 근본이다고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 내가 뭐 절을 어떻게 하는, 뭐 몇 살 많은 사람한테 절을 어떻게 하고, 몇 살 많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뭐 신우면 어떻게 하고, 뭐 시댁시키면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 이 마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요즘에 연말이 돼서 모임들이 좀 있잖아요. 모임들이 있어요? 막년회, 송년회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모인다든지 무슨 뭐 동호회라든지 동호회 있어요? 많아요? 그냥 뭐 가족이나 친구들에서 그런 거. 해봐요. 어때요? 저는 친구들 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나이가 좀 있으면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약간 거리가 있는 모임 이런 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불편하잖아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좀 친한 사람도 있고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구별이. 그러면 이제 나가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친한 사람,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보통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친한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친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친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리에 옮겨가지고 다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제 친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이 아는 사람한테 몇 마디 이제 물어보는 거지. 뭐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는 등 어디서 일하세요? 뭐 하는 일은 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참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보면 남자끼리 뭐 날씨가 좋네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또 어디가 뭐가 옷이 예뻐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이제 딱 끝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지, 이제 안 마시려고. 옛날에 이제 그랬어, 선생님이 그렇게. 요즘도 뭐 안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도 그렇죠. 낯선 자리 가면.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김구로 원장님하고 그 한의사들 원장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강의 들으신 그 한의사분들하고 저희랑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심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반대의 상황. 뭐냐면 저는 이제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 친한 사람. 근데 이분은 혼자 오셨어요. 한 명. 여러 명이 강의 들었는데 혼자만 더 물어볼 게 있다고 한 분이 같이 식사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딱 왔어요. 대단하죠?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막상 우리들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들어오는데 식당에 이제 들어가는데 조금 이제 약간 꺼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좀 불편해서 다음에 좀 만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 선생님이 다 그런 거예요. 이분 선생님도 이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여기서 팔짱을 탁 끼면서 좀 불편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불편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좀 불편하면 되지 뭐 그러냐고. 원래 불편한 거라고. 그러면서 딱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딱 와닿았어요 그때. 근데 좀 불편하면 되는데 불편하지 않는다고 하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이 자리에 가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불편한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속으로 불편한 게 너무 싫다. 나는 불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잘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는. 근데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불편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분의 마음이 풀린 것과 동시에 제 마음이 싹 풀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런 모르는 사람이 있는 모임에 가도 예전처럼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배웠잖아요. 나를 낮추면 된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자꾸 듣게 돼요. 내가 얘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니까 상대방이 높아 보이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럼 그 장점을 자꾸 얘기해주면 그러면 이 분위기가 어색했던 분위기가 싹 풀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 자기 낮추면서 나를 막 이렇게 인정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호감을 안 느끼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꾸 얘기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면 그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친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편해졌어요. 모르는 모임에 가는 게 편해졌어. 그래서 이번에 그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가려고 해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인데 반 동창이 아니라 그 전체 6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6반이었는데 1반부터 6반까지 모조리 나오는 근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반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다른 반 친구들만 쫙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불편하게 있어보려고
그러면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러면은 또 한 명의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뜻을 가슴속에 두는 것이 옳다. 그 다음 문장을 저기 동민이가 동민이었죠. 저기 텐시미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중에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 스스로 살펴야 하니 만약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당할 만한 행실이 있었으면 스스로 꾸짖고 안으로 따져서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 것이요 만약 나의 잘못이 매우 미미한데 더 보태어 드렸다면 저의 말이 비록 지나치나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받을 만한 싹과 맥이 있는 것이니 또한 마땅히 전의 잘못을 제거하여 털끝만큼도 남겨두지 말 것이요 만약 나에게 본래 허물이 없는데 거짓말을 날조했다면 이는 망명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망명된 사람과 어찌 거짓과의 진실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네, 그렇죠. 이게 많이 들었죠. 우리 그렇죠? 종달새 소리가 흘리는 거에 대해 딱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보면 그렇죠. 사람들 중에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 스스로 살펴야 하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살다 보면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누가 내가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혼날 때가 있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그 생각이나 행동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상대방의 또 다른 잘못을 캔다거나 보통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선생님은 그게 아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든 나를 비방하든 간에 일단은 반드시 돌이켜서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볼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당할 만한 행실이 있었으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을 해서 혼이 난다면 그러면 상대방 욕할 게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니까. 그러면 스스로 꾸짖고 안으로 따져서 그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 것이며 그렇죠?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며 만약 나의 잘못이 매우 미미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더 보태서 드렸다면 저의 말이 비록 지나치나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받을 만한 싹과 맥이 있는 것이니 또한 마땅히 전의 잘못을 제거하여 할 것만큼도 남겨두지 말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제 잘못 조금 했어요. 살짝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잘못까지 부풀려서 나를 막 욕할 때가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좀 그렇지 않아요? 연인 사이에? 해박이 연애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싸울 때 보면 싸울 때 보면 서로 내 말이 맞다고 설득시키고 안지고 그렇죠. 싸우다 보면 자꾸 이게 커지잖아, 싸움이. 옛날에 어떤 그런 잘못이 막 펼쳐지고 그렇죠? 옛날에 했던 잘못이 여기랑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는 뭐 실수 이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에 화를 낸다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이 하나 있잖아요. 있기는 그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남겨두지 말자 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 만약에 그럼 이제 내가 잘못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이제 곰곰이 따져봤는데 잘못이 전혀 없어. 근데 상대방이 막 화를 내 오해해서. 그럼 그랬을 때는 화내는 게 맞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으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한테 네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렇잖아요. 나에게 본래 허물이 없는데 거짓말을 날조했다면 이는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이 망령된 사람은 어찌 거짓과 진실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화를 내고 상대방의 오해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수록 상대방은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저의 헛된 비방은 바람이 귓가에 스쳐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물론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해방이 올 때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게 되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만약 허물을 듣고 스스로 변명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여 반드시 자신의 잘못이 없는 처지에 놓이려고 한다면 그 허물이 더욱 깊어져 회방을 받음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회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묻자 문중자가 말하기를 스스로 행실을 닦는 것만 못하다. 다시 더 말해주기를 청하자 대답하기를 변명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이 배우는 자들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된 비방은 바람이 귓가에 스쳐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 같으니 나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방이 올 때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할 때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은 그냥 내 할 일을 더 힘쓰게 되면 나한테 다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허물을 듣고 보통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스스로 변명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계속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 허물이 깊어져서 회방을 받으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요즘에 그 사건 알죠? 요즘에 이슈되는 사건 대한항공 네. 땅콩 리턴 알죠? 땅콩 리턴. 경미 들어봤어요? 땅콩 예, 리턴. 예. 그렇죠. 이름도 참 잘 지었어. 이름도 쏙쏙 들어오게. 그렇죠. 요게 딱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이 열이 받은 거잖아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열이 받았는데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제 비방한 거잖아요. 비방하고 화내고 화풀이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콩을 주는데 그거를 이게 봉지에 담아주면 안 되고 그 내오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객한테 이거를 이렇게 땅콩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먹겠다고 하면 이렇게 접시 같은 데다가 담아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승무원이 그냥 그 봉지채로 땅콩 준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물론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게 맞죠. 사실 부사장이니까 지적하는 게 맞는데 그걸 너무 이제 화풀이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상상해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난리를 쳐서 그 위에 있는 그 사무장을 불러가지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돌리라고 기장한테 말해가지고 또 기장이 비행기를 돌렸죠. 그래서 사무장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을 겪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 내가 이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땠어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사과가 아니라 직원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화를 낸 거다. 당연하게 화를 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책임자를 공항에 내리게 한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과 보려고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어. 내용을 보니까 사과가 아니었어. 그럼 자기 잘못을 이제 덮으려고 한 거잖아요. 변명을 하고. 그랬더니 어땠어요? 여론이 난리 났어요. 여론에서. 이게 무슨 사과냐. 그리고 왜 부사장이 한 거를 개인이 한 거를 회사에서 대한항공에 사과를 하냐. 성명서를 내냐. 그러면서 불이 붙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직책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만 그것도 무슨 그 기내 무슨 어떤 그런 관련해서 그런 직책만 내가 그러면 사임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부사장직이나 그 다음에 무슨 등기이사나 다른 회사의 어떤 그런 임원직은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이미 보이잖아요. 이것만 조금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점 비방의 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전 국민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냥 여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꾸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그 아버지까지 사과를 하고 아버지 회장님까지 사과를 하고 이 모든 걸 내놓겠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여론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부사장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은 한 건 맞아요, 그죠? 윗사람 입장에서 걔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한 건 맞는데 문제는 잘못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좀 부풀려 얘기했어 이만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이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고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덮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커지고 또 이것도 이렇게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커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복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그냥 그 잘못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남한테 사과하고 스스로 반성하면 끝인데 그럼 더 커지지가 않는데 오히려 내 잘못은 조금이야. 나머지는 네가 더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 상황이 악화되고 안 악화되고 떠나서 이 부사장이 이제 괴롭잖아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겠어 지금.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종달새 소리가 흘려라 이 얘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평화롭게. 이걸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걸 꼭 해라 반드시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평화롭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묻자. 이게 우리 항상 하는 얘기잖아. 남들이 자꾸 나를 오해해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난 이해 못해.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없애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스스로 행실을 닦는 것만 못하다. 약간 뜬금없는 소리 한 거잖아요. 해방을 어떻게 없애요? 이런 거잖아요. 내 강박을 어떻게 없애요? 이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없애요? 물어봤는데 대답이 스스로 행실을 닦는 것만 못하다. 내 턱서기 해라는 얘기잖아요. 내 턱서기. 내 턱서기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물어본 거야. 좀 더 말해달라고. 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변명하지 마라. 오해를 어떻게 없앨까요? 했더니 그 답이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죠? 비방 원망 안 하는 거죠. 종달새 소리 흘리고 비방 원망 화풀이 안 하는 거. 그렇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화가 없을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떡 소리와 종달새 소리로 흘리기. 비방 원망 안 하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없앨까? 그 사람의 그 오해와 비방이 없앨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이 불편한 감정들을, 증상들을 없앨까? 라고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게 돼서 결국 내가 정말 중요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항상 주제는 똑같지만 항상 주제는 그거죠. 마음의 평화.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의 활동 내 인정하는 거,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내떡 썰기, 비방 원망하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 세상에 다 알려져 있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비방하고 같이 원망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괴롭다는 거.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소감 하나씩 해볼게요. 홍진이부터. 선택의 폭을 줄여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고,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처음에 동아리를 들어갔을 때 좀 그냥 혼자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모임에 갔을 때 그중에 특히 한 명이 또 제 처음이라고 막 잘해주고 그렇게 친하게 대해준 그런 친구가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방해를 했다 보니 또 그 생각이 나게 돼서 저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먼저 마음을 내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 그렇죠. 박수.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이 해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베풀어 주는 거. 좋습니다. 써니?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원망이 강하지 않고 내떡 썰기를 해야겠습니다. 박수. 써니는 항상 정답을 얘기해. 정답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한번 이해해 주자. 이렇게. 그렇죠. 수진이? 항상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자세로 상대방과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박수. 그게 이제 그게 정답이에요. 대인과의 정답은 그거죠. 나를 낮추는 거. 해박이 한번. 항상 내떡 썰기와 종달새 울리기가 답이라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그렇죠.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용민이. 변명을 줄여야겠습니다. 아, 용민이 멋있어요. 그렇죠. 변명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죠? 자, 태심이. 제 자신을 바꿔보겠습니다. 와.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음을, 긍정의 마음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